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직무교육이다라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이 된 후다, 그죠? 3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요.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간 기억하겠습니다. 자, 선임이 되기 전은 상관없다, 그죠? 선임이 된 후에 3개월이죠. 자, 이때 만약에 보건관리자가 의사일 때는 1년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습니다. 신규 교육을 이수한 다음은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자, 이거는 별표를 더 붙일게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업장 내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첫 번째 부장님 그랬잖아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죠? 자, 그 밑에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 자, 그 다음에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렇게가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직무를 맡고 있는 직무교육 대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행기관 직원들이 있죠.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에서 대행이 있죠. 건설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묶어서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검사기관이 있다, 그죠? 자, 검사기관도 직무교육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성면조사기관에서 성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죠? 자, 이렇게 9명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직무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시간을 암기하면서 다시 한번 뒤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넘어갈게요.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요. 제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자,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를 적으셔야 하면요. 굉장히 실기에서 갑자기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도 있었는데 어떤 교육을 적어야 하나? 그죠? 근데 요거는 제목이 요거죠.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교육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 내에서 받아야 하는,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채용 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에 처음 입사했는 신규 채용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입사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과 다른 작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늘 일상적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입니다. 근데 이 정기교육은 근로자 대상 정기교육도 있고요. 관리 감독자 대상 정기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건설업에서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 5가지죠. 자, 그래서 교육의 종류 한 번 더 머리에 넣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받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교육이 있고요. 네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5번째는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 5가지다. 이거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각각의 교육 시간을 보는데요. 자, 우선 역시나 순서를 바꿔서 채용시 교육의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다, 그죠? 자, 일용 근로자는 사실 채용시나 매일이 채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첫날 하루 종일. 입사한 첫날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일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자 기억하시고요.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이상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내용 변경 시다, 그죠? 일용직은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나 크게 다를 바 없죠. 역시나 1시간 이상 받겠습니다. 자, 근데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나머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내용 동일하겠죠. 작업 내용에 대한 것만 받다 보니까 일용직의 2배가 되겠습니다. 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교육 가겠습니다. 자, 행여나 지금 이제 직장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사무직이죠. 매 분기 3시간 이상입니다. 분기에 3시간 이상이라는 건 한 달에 1시간 꼴이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무직을 제외하면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죠. 그죠? 매 분기 6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근데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동일합니다. 판매직은 사무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계를 다루는 현장직과 또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처럼 분기 3시간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교육이다, 그죠? 1년에 16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직은 3시간, 사무직하고 판매직은 분기에 3시간 이상, 그죠? 자, 사무직 외죠? 분기에 6시간 이상입니다. 관리감독자는 0이다, 그죠? 16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특별히 위험한 때 받는 특별교육인데요. 이것도 채용시 교육처럼 이제 이 교육을 처음 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위험하니까 채용시의 2배로 실시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시 교육이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이었죠. 2배를 하니까 특별교육은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이 8시간이었죠. 2배를 하면 16시간 이상이 되겠죠. 16시간 이상을 받는데요. 하루에 16시간 다 받아버리면 이게 교육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을 받습니다. 자, 이제 12시간이 남았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업하기 전에 4시간 받고요. 남았는 12시간을 3개월 이내에 분할하면 3, 4, 12니까 총 16시간을 4시간씩 4번에 걸쳐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일용직은 아니더라도 단기간 작업을 단기간만 하거나 간헐 작업, 했다가 안 했다 한다, 그죠? 이럴 때는 일용직하고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빨간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요것도 최근에 이제 법에 추가가 되었죠.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인데요. 8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자, 원래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이죠. 하지만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받는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인데요. 자, 요거는 4시간입니다. 뒤에 이상 없죠, 그죠? 그래서 실기에 나오면 그냥 4시간 받는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이다, 그죠? 음식점업의 교육시간은 해당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에 보면 옆에가 5인 이상이면서 50인 미만의 도매업, 숙박, 음식점업이죠, 그죠? 교육시간은 주어진 시간의 절반을 적어놨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행여나 5인 이상 50인 미만, 그죠? 도매하고 숙박하고 음식점 요 업종이 나온다면 기존 교육시간의 절반을 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최근에 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되었죠. 빨간 거 별표하고 꼭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자,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근로자보다는 특수한 형태로 근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법에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요거는 이렇게 기억할게요. 작업 내용 변경 시하고 똑같아요. 시간이요. 왜냐? 그죠? 자, 이분들은 채용 시는 없잖아요. 특수 형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처럼 어떤 회사에 채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수한 형태거든요. 단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채용이 아니라. 그래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과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2시간 이상 받았다. 그죠? 하지만 단기간 작업하거나 간헐적 작업할 때는 일용직처럼 1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 특별 교육을 받았다, 그죠? 이분들이 특별히 위험한 작업이라 특별 교육을 받으셨다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면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는 특별 교육입니다. 자, 앞에서 했다, 그죠?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16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받고요. 이제 12시간 남았다, 그죠? 남았는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실시합니다. 자, 하지만 단기간 작업, 아주 짧게 작업하거나 간헐적 작업, 했다가 안 했다 한다, 그죠? 이럴 때는 자, 일용직처럼 2시간 이상을 받는다라는 거요. 그래서 요거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직무교육 했었다, 그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직무교육이죠. 자, 대상자 아까 살펴봤었는데요. 자, 대상자하고 시간을 다시 한번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장님, 그죠? 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부장님은 66 그랬죠, 그죠? 부장님은 6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하고요.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죠. 34, 24. 보건관리자하고요.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 대행 업무 맡고 있는 분도 34, 2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는 건설에서 안전 대행 업무를 맡는 분들인데요. 34, 24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성면조사기관 종사자 34, 24고요.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34, 24로 동일해요. 자, 근데 누구냐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신규가 없습니다. 8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울게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부장님은 6, 그죠? 담당자는 8. 왜 신규가 없냐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를 면제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장님은 6, 담당자는 8. 나머지 뭐다? 34, 24다. 이렇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 부분도 또 지금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된 부분 제가 빨간색 별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개정이 된 내용들이 또 우리 실기감에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검사원에 성능 검사 교육이 생겼습니다. 자, 검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능 검사 교육은 2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장님 6, 담당자는 8. 나머지 34, 24, 검사원은 28시간 이상 성능 교육 받는다. 그죠? 성능 검사 교육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살펴봤던 사업장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이 있죠. 근데 요거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로 살펴볼게요. 자, 채용 시하고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채용 시는 우리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한 사람이죠.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 일을 한다. 일을 하는 사람 대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교육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기계의 위험이에요. 기계 위험. 그죠? 자, 당신이 다루어야 되는 이 기계는 이러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작업하는 순서죠. 자, 이 기계는 이러한 순서대로 작업해야 합니다. 동선, 그죠? 요까지는 움직이면 되지만 이 안에는 위험구역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가르쳐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계 기구의 위험성, 작업의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작업 전에 뭐 하라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그래서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점검하고 시작하세요.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작업 후에는 뭐 하라 가르치자. 그죠? 사실 요거는 작업 후는 아니고 늘 해야 되는 거지만 자, 머릿속에 전, 후 이러면 기억이 쉬울 것 같아요.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정리정돈하고 청소하시오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게 있습니다. 자,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아까 기계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기계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 가르쳤죠? 두 번째 이걸로 할게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이에요. 취급하는 물질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고 이거 이렇게 취급해야 되고 이런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그죠? 이 물질에 대한 위험도 알려줘야겠죠? 이게 뭐냐면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점검하라. 그죠? 작업 전이라고 적으시고요.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그죠? 네 번째는 작업이 끝나고 뭐하라?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라. 그래서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정상적일 때 일하는 거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행여나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사고시입니다. 사고시 어떡하라 요거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까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머리에 넣고 나머지 내용 다시 살펴볼게요. 자, 채용시 교육이나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이 일을 처음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취급하는 기계가 이렇게 위험하고 작업하는 순서는 이렇고 움직이는 동선은 이렇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이죠.
두 번째, 취급하는 물질에 이러한 위험이 있다 알려줘야 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하라? 점검하라. 그죠?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뭐하라?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그죠? 자, 이렇게 정상시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어떡하라 알려줘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의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모든 교육의 공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첫 번째 볼게요. 자, 누구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 첫 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나 건강을 보존해야 돼요. 산업보건이죠. 일하면서 직업병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통입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죠? 자, 최근에 이제 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는데요. 누구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가 빨간 글로 체크한 세 가지는 모든 교육의 뭐다? 공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되셨다면 순서 바꾸어서 앞으로 넘어갈게요. 근로자 정기 교육이 되겠습니다. 늘 일하던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겁니다. 분기에 3시간, 분기에 6시간, 그죠? 뭐 해야 될까요? 늘 강조해야 할 사항, 그죠? 자, 늘 반복해서 강조해야 할 거를 근로자 정기 교육에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근로자가 제일 중요한 거 뭔가 볼게요. 첫 번째 이거죠. 자,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근로자는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남이 관리해줘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해 위험을 관리하니까요. 일하면서 안전하겠죠? 산업 안전 및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 다음에 건강해야 일을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에서는 직업병만 강조했지만 건강한 근로자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건강을 넣어줍니다. 일반 질병입니다. 그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근로자 정기 교육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일하는 근로자, 요거는 근로자 공통입니다. 근로자 공통. 그죠? 자, 근로자 공통에 최근 들어 또 법이 한 개 추가되었는데요. 제가 빠뜨렸네요. 자, 일하는 근로자라면 유해 위험 작업 환경은 스스로 관리하자. 근로자 공통이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죠? 두 번째 근로자 공통입니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모르니까요.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다쳤는데도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두 가지는 근로자 공통이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유해위험 작업환경을 관리하니까 일하면서 안전하다. 그죠? 산업안전 및 사고를 예방하게 되더라.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고요. 네 번째, 자, 건강해야 일을 잘하니까 직업병이 아니라 질병도 가르쳐주자. 그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통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통은 누구나 법을 알고 일반 관리를 알자 그랬죠. 그죠?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일하면서 건강을 보존하고 직업병을 예방하자 그랬죠. 그죠? 두 번째 공통,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고요. 누구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해야 된다 그랬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빨간색 세 가지는 공통이었다. 그죠? 모든 교육의 공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으로 들어갈게요. 관리감독자는 반장님이잖아요. 그죠? 일하는 근로자이면서 관리자입니다. 그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근로자 공통 두 가지 있었죠. 근로자면서 관리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공통 두 가지 들어가야 합니다.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자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자, 근로자 공통 한 개 더 있었죠. 그죠? 자, 근로자들 스스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를 알아야 다쳤을 때 산재 보상 받습니다. 그죠? 산재 보상 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요거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로 넘어갈게요.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관리자잖아요.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까 근로자들은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관리해서 산업안전, 사고 예방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관리자이기 때문에요.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뿐만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까지 세우는 게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근로자다가 관리 감독자가 되었거든요. 어떤 역할과 임무를 맡아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 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표준 안전 작업 방법을 내가 알고요. 이거를 부하 직원에게 OJT 해야죠.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추가되었습니다. 표준 안전 작업 방법을 부하에게 지도하려니까요. 교육을 하는 능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자 교육에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그죠? 관리감독자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인데요. 근데 현장 근로자 의사소통 능력 향상, 강의 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내용이면 됩니다. 근데 요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 감독자 교육 시간의 3분의 1 이하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관리 감독자 교육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공통을 제외한 요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관리자다. 이게 특징이다 그랬다. 그죠? 근로자 플러스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공통 두 가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첫 번째 근로자는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자 그랬습니다.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두 번째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산재 보상 보험 제도. 요거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 그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로자 공통 두 가지 들어갔고요. 관리자잖아요. 자, 근로자들은 유해 위험을 관리해서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하면서 사고 예방하면 되는데 관리자이기 때문에 작업 공정에 있는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까지 생각해야 관리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내가 어제까지 근로자다가 이제 관리 감독자 되었거든요.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맡아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관리 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관리 감독자 역할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표준 안전 작업 방법을 부하에게 지도해야 한다. 그죠?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지도를 하려니까요. 교육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 그죠?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요거는 전체 교육 시간의 3분의 1 이하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제외한 또 공통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공통은 뭐였죠? 누구나 법을 알고 일반 관리를 알아야 한다. 공통 첫 번째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누구나 건강을 보존하고 직업병 예방해야 한다. 그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예방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모든 교육의 공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교육, 여기에서 자, 채용 시하고요.
작업 내용 변경 시는 교육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해서요. 자, 별표 3개.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그죠?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이 아니라 4시간 실시하는 교육이죠.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지만 어떤 교육 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입니다. 그죠? 일단 법을 알아야지 근로자가 법을 지키며 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있어야 지킨다. 그죠? 안전의식 제고. 이렇게 법하고 안전의식. 예, 지금 일단은 처음에 공부하실 땐 법하고 안전의식이다. 이렇게 짧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쳐서 1시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거부터 할게요. 자, 건강장애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 자,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1시간 합니다. 그죠? 요건 보건 쪽이 되겠죠. 자, 법하고 안전의식 1시간, 건강관리에 대해서 1시간, 이제 2시간 남았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작업별 위험 요인. 자,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일 했다가 이 일 했다 할 수도 있는데요. 작업에 있는 위험 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이죠. 요거 합쳐서 2시간, 이렇게 총 4시간 하게 되어 있다. 그죠?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인데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그죠? 아까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처럼 2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죠? 자, 아래의 내용 중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하면 됩니다. 전부 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근무에 적합한 교육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다. 그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공통이고요. 요거 공통이었고, 요거는 근로자 공통이었다. 그죠? 직무 스트레스 예방 공통이었죠.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취급하는 물질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요거 채용시 교육이었죠. 채용시나 작업내용 변경시,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역시나 채용시나 작업내용 변경시죠. 정리정돈 청소, 작업 개시 전 점검,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 요거 전부 다 요까지는 채용시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주변에 있는 유해위험은 스스로 관리하라. 요거는 근로자 공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 건강증진, 질병예방. 요거는 공통도 있고 근로자 공통도 들어있다. 그죠?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요거는 근로자 공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은 뭐냐면 채용시 교육 또는 요거는 작업 내용 변경시하고 교육 내용 동일하잖아요. 그죠? 채용시 교육 플러스 근로자 정기 교육. 그죠? 내용 플러스 추가된 건 요것밖에 없습니다.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왜냐면 여기에 배달직 종사자들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보호구 작용. 그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 자, 채용시 교육 플러스 근로자 정기 교육 내용 플러스 보호구 플러스 교통, 운전, 안전. 요거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 보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중에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다. 그죠? 자, 그러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전부 다 교육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대상은 누군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 관리업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들어갑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그죠?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직장 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의 캐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 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택배에서 집화 배송 업무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퀵 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입니다. 그죠? 퀵 서비스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자,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그죠? 건설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고요. 직장 체육시설의 골프장 캐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택배에서 집하나 배송 업무하는 사람, 퀵 서비스 배송 업무 하는 분, 그 다음에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분은 반드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한 개 붙이고 우리가 뒤에서도 한번 보는데요.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자,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제품명이 되겠습니다. 이 물질은 자, 이렇게 위험을 갖고 있다 알려줘야겠죠. 물리적 위험성, 다시 말하면 충격을 가하면 폭발한다. 불옆해두면 화재 발생된다. 이런 거죠. 그죠? 건강 유해성, 자, 계속 장시간 노출되면 중독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명칭이나 이 물질이나 제품은 이러한 위험과 유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하라 해야겠죠. 그죠? 취급하고 보호구를 껴야 된다. 그래서 취급상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급하고 이 보호구를 껴야 되는데 행여나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하라. 응급조치 요령, 사고 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거 가르쳐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요. 이 물질은 이러한 위험과 유해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취급하고 이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하지만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응급조치는 이렇게 하고 사고 시 이렇게 대처하라 가르쳤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물질안전보건 자료나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근로자들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했지만 볼 줄 모르고요. 이렇게 위험하다고 경고 표지 붙여놨지만 이게 무슨 표지인지를 모른다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물질안전보건 자료와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인데요. 이제 특별교육은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 대상이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쫙 넘어가 보면 1번에서부터 제가 여기 지금 파란색 체크가 된 건 최근에 필기나 실기에 출제가 된 것들은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너무 좀 교육이 그죠?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하실 수 있다면 제일 좋죠.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 암기하기보다는 우선은 필기에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음 중 특별교육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죠? 전압이 75V 이상이죠. 근데 시험에는 5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파란색이나 별표가 있는 내용들은 제목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쫙 넘어가서 볼게요. 지금 30개 작업이 넘죠. 그래서 이거를 실기에서 물론 출제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작업에 대한 특별 교육의 내용을 한 5가지 적으시오. 출제는 되는데요. 모든 39가지 지금 현재 총 39가지에 추가가 되어서 40가지입니다. 다 기억하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특별교육에는 이런 걸 교육한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기에 나온다면 칸을 비우는 것보다는 공통 내용이라도 적게 되면 맞을 때는 부분 점수 하나당 1점이라도 받게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기출에 주어진 문제의 답을 암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교육은 특별교육 옆에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이죠? 위험 작업이에요. 특별히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 대상 교육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요거죠. 안전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작업 방법 또는 뒤에 순서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 첫 번째는 안전작업 방법과 순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잘 들어갑니다. 특별히 위험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거든요. 근로자들 스스로 응급처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 응급처치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은 이제 밀폐 공간에서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공통은 사고 시의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죠? 그래서 공통 내용에서 제가 옆에 적어 볼게요. 공통 내용. 첫 번째는 안전한 작업 방법, 순서에 관한 사항이 잘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응급처치, 여룡의 처치에 관한 사항 잘 들어가고요. 세 번째, 특별히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자, 보호구가 특별한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추락을 대비한 안전대 또는 산소가 부족할 때 송기 마스크, 유독가스 있을 때는 방독 마스크, 전기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호구 착용 에 관한 사항, 그죠? 이런 게 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세 번째,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특별교육의 공통 내용이 이런 거다 옆에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밀폐 공간이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건 뭐죠? 산소 결핍이죠, 그죠?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공통이다, 그죠? 자, 첫 번째는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밀폐 공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송기 마스크 같은 중요한 보호구가 있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공통으로 이런 내용이 잘 들어간다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별표가 있는 것들은 옆에 내용 한번 참고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요 뒤에 참고의 내용들은 굳이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는 내용이라 굳이 지금은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대부분이 별표 3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실기에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